맨주먹 격투기 BKFC에서 역대급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는 베어너클 단체는 단순한 잽 하나에도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직접적인 정권 타격은 끔찍한 고통을 야기하죠. 한 번의 실수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살벌한 상황에서 관객석을 쳐다보거나 뒷짐을 지는 도발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가드도 내려버린 채 노밖으로 부딪히는 난타전까지. 진짜 여러분, 역대급 베어너클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제대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프로복서 보팔 하나코프와 MMA 파이터 프레디 마사보의 베어너클 경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격투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라이브로 키 178cm, 리치 188cm로 MMA 4승 1무를 기록 중인 프레디 마사보. 그는 2020년 경기를 끝으로 베어너클에서 활동하기 시작. 복싱 강국 쿠바 출신답게 자유롭고 시원시원한 플레이로 2연속 초살 승리를 거둡니다. Pink trunks for Freddie Masabo, black trunks for Sean Moffitt. Into the clinch, check left hook and down goes. 한 가지 특이한 것은 MMA 선수임에도 남미 복싱 스타일을 구사하는 점인데요. 가벼운 풋워크와 재빠른 핸드 스피드를 가진 그는 투박하기만 한 맨손 복싱에서 또 다른 싸움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그가 상대할 선수는 우크라이나 프로복서인 보팔 하나코프. 그는 프로복싱 1승 2패라는 초라한 전적을 갖고 있지만 강골들이 많은 동유럽 선수답게 맷집을 앞세운 인파이팅이 일품이며 맨손 복싱으로 전향 후 완전히 새로운 파이터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2023년 4월 BKFC 38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만큼 자신의 전장에서 싸우기 위해 두뇌 싸움을 벌입니다. 양쪽 스탠스를 번갈아 사용하는 마사보. 앞손 카운터를 노려보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위치 리드훅, 뒷중심으로 카운터를 피하는 MMA적인 움직임. 맞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전진합니다. 원형링이라는 특성상 몰릴 걱정 없이 서클링이 가능하고 사이드 스텝과 커버링을 통해 수비 이후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채고 페인트를 섞어주는 하나코프. 뒷발의 중심을 옮겨 반응을 체크하고 앞중심을 속이고 있지만 여전히 카운터를 노리는 마사보. 재빠른 회수 동작. 답답해진 하나코프. 주도권은 가져가되 일정 거리를 유지하죠. 유효타 한 방이 치명타로 들어가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두 선수입니다. 좀 더 과감한 전진 시도, 선제 공격이 손해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들어가는 하나코프. 접전을 만들기 위해 도발을 시전하고 한껏 여유를 부려보지만 마사보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띄워보는 하나코프. 아래부터 두들기는 영리한 선택. 카운터 끌어내고 역카운터에 성공합니다. 이런 양상이 반복된다면 마사보에게는 좋을 게 없는데요. 갈수록 수비 위주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공격적인 움직임. 맨손 복싱의 경우 글러브가 없어 빈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잽을 방어하기가 어렵지만 손부상과 카운터의 위험으로 잽 활용도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로 페인트와 거리 조절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아웃파이팅보다는 인파이터의 승률이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큰 주먹을 만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점수를 따낸 옵션은 부족하고 정면 승부를 노리기엔 하나코프의 내구력이 부담되는 상황. 가장 리스크가 적은 앞손 훅을 고집하지만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와주지 않습니다. 레벨 체인지로 빈틈을 찾아내는 하나코프. 가드를 열고 미끼를 던져봐도 철저하게 뒷손거리 밖에서만 움직입니다. 기습적인 라이트 단발. 이를 타고 들어 돌려주는 하나코프. 맨손 복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드러내며 하나코프가 5라운드 판정승을 가져갑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코프가 아웃파이팅을 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노골적인 받아먹기 운영에 손해가 쌓여가고 있었으나 앞손 카운터에 걸리지 않게끔 쉽게 큰 주먹을 내지 않았고 레벨 체인지로 포인트 타격에 성공하면서 마사보가 깊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설계한 것이죠. 만약 글러브를 끼고 있었다면 아웃파이터에게 무기가 생기겠지만 수비가 어렵고 공격 하나하나에 리스크가 있는 맨손 복싱의 특성상 싸움 영역에서 밀리는 경우 주도권도 빼앗기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난 시합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예로는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렸던 마이크 페리와 마이클 페이지의 베어너클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손 복싱에서 인파이팅을 깨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2차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선수, 마사보의 선택은 카운터! 그러나 1차전에서는 한 방에 그쳤다면 발을 붙이고 근접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더티복싱에서 야금야금 이득을 취합니다. 서클링으로 끌어들였던 지난 시합과는 달리 백스텝을 밟지 않는 마사보, 이렇게 확실한 포인트를 따내고서야 아웃파이팅을 시작하는데요. 반면 하나코프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 체인지는 백스텝으로 대응하고 앞손 훅도 요긴하게 써먹는 마사보, 양손을 이마까지 축혀 올리는 베어너클식 커버링, 뒷목 잡고 어퍼컷, 단단한 풀가드, 캐치와 패링까지 물샐 틈 없는 수비, 출혈로 엉망이 된 상황에서 1라운드가 종료되죠. 링 중앙을 차지하고 잽을 살려주는 마사보, 한 템포를 견뎌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리드 훅과 스웨이로 타이밍을 주지 않습니다. 원투에서 피봇, 카운터 주고 체크 훅, 머리를 밀어냄과 동시에 반대 손으로는 확실한 커버링, 선제 공격과 반격에 대한 수비, 사각을 잡는 움직임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마사보입니다. 눈가에 상처까지 벌어지면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하나코프, 깊게 넣는 뒷손에는 체크 훅으로 반응합니다. 흔들리는 하나코프, 앞손을 뚫어낸다고 해도 백스텝과 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스텝이 필요한 상황이죠.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2라운드를 마칩니다. 토투토 거리까지 접근하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하나코프, 흘려내고 버팅과 레프트 훅, 솔직히 고의가 느껴지는 반칙 콤보인데요. 라이트 걸고 체크 훅, 로마첸코의 특기이자 MMA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어느 정도 따라가고는 있지만 공격을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어려운 흐름이 계속되자 되려 전진하기 시작하는 하나코프, 라이트에 걸리지만 웬만한 주먹은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습니다. 결국 리스크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싸워야 하는 하나코프이죠. 전진 스텝을 밟을수록 기회가 생겨나고 보다 과감하게 두드려보지만 위기를 감지한 마사보가 수비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4라운드,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협을 넣어주는 마사보, 대치 구도에서 앞손 견제, 들어오면 카운터를 반복하고 선제 공격에는 반드시 스웨이를 섞어줍니다. 찍고 빠지는 순간을 노리려면 뒷발을 끌어당기는 쉬프팅이나 워킹 스텝이 필요한데요. 이런 동작들이 복싱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직하게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에서 레프트 훅, 이 역시 MMA에서 자주 나오는 동작입니다. 압박하는 하나코프, 거리를 잡았지만 카운터를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레벨 체인지를 섞어주지만 빈틈이 나오지 않죠. 결국 상대를 속이지 못한다면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역전을 위한 한방 KO가 필요한 지금,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돌입합니다. 직선적인 움직임에서 사각을 파고드는 하나코프, 바깥쪽 각을 선점하자 카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위치에서 공간이동, 다시 사각을 먹는 움직임, 자신의 왼쪽으로 빠짐으로써 체크 훅을 대비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큰 공격이 필요한 하나코프, 카운터를 끌어내려는 갓제 공격, 그러나 미끼를 물어주지 않습니다. 리듬 잡는 더블 잽으로 제대로 노린 타이밍, 스스로에게 심취한 듯 도발을 시전하고 똑같이 따라해보지만 급한 쪽은 하나코프입니다. 복부를 내주더라도 안면만큼은 확실하게 방어하는 마사보, 사우스포로 뒷손 거리를 벌려주고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로 끊어줍니다. 진흙탕 싸움을 끝내야 하지만 좀처럼 이어가지 못하는 하나코프,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노가드 상황에서 난타전을 하는 가류 타임을 마사보가 신청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낸 끝에 마사보가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지난 패배를 말끔히 씻어내고 상대전적 동률을 만들어낸 마사보, 약점 보완과 스타일 변화를 통해 인파이팅을 완벽하게 잡아먹습니다. 1차전에서 전통적인 복싱 스타일을 구사했다면 이번에는 MMA 기술들을 적절하게 섞어주었는데요. 클린치에 우위가 있는 마사보가 더티복싱으로 퍼팅을 만들었고 몸을 섞는 순간 위험하다는 걸 인지한 하나코프는 일정 거리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흙탕 싸움을 걸기에는 클린치 타격이, 파워샷을 넣기에는 카운터가 신경 쓰이는 상황이 되자 오랫동안 대치 구도가 발생했고 역카운터를 노리기 위해 레벨 체인지를 활용했으나 마사보의 커버링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과 발이 닿는 토투토 거리가 아닌 한 스텝 정도의 중거리가 유지됐고, 여기서 두 선수의 베이스가 미묘한 차이를 가져왔는데요. 복싱의 경우 주먹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피하기 위해 주로 헤드슬립을 활용하지만, 맨손 복싱에서는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사용할 수 없었던 반면, 공간 이동이나 더킹을 활용하는 MMA 경우 큰 한 방을 피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디펜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위치나 쉬프팅처럼 단순히 거리를 깨는 스텝이 필요하지만, 하나코프에게는 별다른 옵션이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라운드부터 활용했던 사각을 잡는 움직임이 먹혀들었다는 것인데요. 1라운드부터 이렇게 풀어갔다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지난 승리의 기억이 되려 도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베어너클 FC와 보발 하나코프와 프레디 마사보의 1, 2차전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맨손 복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선수들의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그만큼 점점 굵직한 매니아층도 생기고 있는 중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다 특화된 스타일과 운영 방식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베어너클 경기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경기마다 선수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또 매번 새로운 전략이 생기는 것을 보면 살짝 초창기 UFC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경기처럼 복싱과 MMA를 섞는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제시된다면, 맨손 복싱이 더 이상 무명 파이터들이나 은퇴 선수들을 위한 최종 종착역이 아닌 확실한 색깔이 있는 격투 스포츠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BKFC가 무궁한 발전을 하길 기원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